저점자 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마지막 시도, 즉 헤일 메리 패스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 편입학원에서 논리 파트 강의를 맡고 있는 장한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영 평생교육원과 함께 학점 은행제 편입이 왜 유리한지, 그리고 하반기 논리 과목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험생 때 학사 편입을 했었는데요. 회사 다니면서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냥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이 편입을 준비하면서 알고 보니 내가 학사 편입이네? 하고 자격을 줬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 김영평생교육원이 있었으면 여기에서 같은 계열사가 운영한다는 부분 때문에 좀 믿고 같이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선은 김영평생교육원이 있기 전후를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율이 굉장히 줄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옆에서 매니저처럼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과생들의 경우에는 좀 더 공부를 할 때 신경 쓸 것들이 줄어들므로 아무래도 공부에 더 집중이 되고 성적을 올리는데 많은 유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반 편입의 경우에는 1등으로 합격하는 점수와 2등 합격생 사이의 점수 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에 학사 편입의 경우에는 1등으로 붙는 학생과 2등의 학생의 점수 차이가 다소 큰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의 비중이 좀 적다는 것, 그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 학점은행제로 일반 편입을 진행하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일반 편입의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로 진행을 하시오면 혹시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을 하느라 영어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시간을 오로지 영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편입의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를 많이 권하는 쪽이고요. 학사 편입의 경우에는 다소 따야 될 자격증들과 학점을 취득하는 데 들어야 될 강의가 좀 쌓여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수만 한다면 1등처럼 공부해서 2등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편입을 준비하는 것, 이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기울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영 편입학원을 다니면서 김영 평생교육원에서 학사를 준비한다는 것,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 안심을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하반기 논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논리는 꼼꼼함과 집요함이 합격을 가른다고 볼 수 있겠어요. 공부를 할 때 어디까지 예습을 하고 어디까지 복습을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선생님들이 다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이드를 하는 선 안에서 꼼꼼하고 집요하게, 즉 포기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공부에 집중하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겠어요. 다만 이 부분에서 논리 영역 문제 유형에 대해서 출제 비율을 좀 보시면 왜 꼼꼼함과 집요함이 중요한가? 사실 어휘는 산소 같은 겁니다. 끝까지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출제 비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암기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정답률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편입 유형 자체가요,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논리 문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옛날같이 시스템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진술이다. 비중은 다르지만 아무래도 보기 추론과 주지형을 움켜쥐고 확실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으려면 문장을 상대로 하는 재진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 모든 능력이 다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어휘에서 비롯된다는 것, 어휘를 외우는 학습을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논리에서 필요로 하는 어휘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같이 보시면 평소 같으면 우리는 diplomatic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외교적인, 외교회라는 말 정도로 가볍게 외울 겁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요, 혹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때에는 꼭 외교적인으로 읽힙니까? 아니, 상대를 배려하는 신중한이란 뜻으로도 읽힐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하는 수업이나 아니면 사전과 함께하는 영영사전의 정의학습을 통해서 꼭 같이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실제 문제에서도
그는 항상 상류층을 동경하며 그리고 계층 상승을 꿈꾼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세속적인 집착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 있겠느냐를 따져보면 똑같이 필리스틴, 속물, 스노버리, 속물 같은 번역인데도 여기에서 이 단어의 방향성이 정답을 가르는 하나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적 교양, 우리의 머리를 쓰는 능력에 있어서의 속물입니까? 아니면 세속적 가치에 집착을 하는 속물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이 더해졌을 때 어휘학습을 통한 문제의 정확도가 오르고 이런 어휘의 정확한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재진술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 문장만 보시면 얼마나 맛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돼 있어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들을 때까지. 그들이 방금 무엇을 먹었는지를 들을 때까지 얼마나 맛있는지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죠? 눈에 보이는 해석은 이게 전부일 겁니다. 다만 이 해석을 다듬어 봤을 때 과연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이 부분을 다듬으면 듣고 나면 맛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먹었다. 즉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를 듣고 나면 도무지 맛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해서 단어에 대한 뜻들이 꼼꼼하게 쌓이기 시작하면 그 어휘를 가지고 하는 응용력 덕분에 해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해석을 대할 때 재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덕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정답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그 필살의 능력이 또 찾아오게 되는 거죠. 주제를 본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글을 읽을 때 우리의 이해, 아니 너가 뭐를 읽었는지 그것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이 말을 수업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는 성균관대 기출인데요. 지문 길이가 상당하죠. 요즘 작문 논리가 트렌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이해는요. 학원에서 하는 것이고 시험장에서 필요한 건 무엇이다?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글을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늘 해줘야 되는 연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강아지.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기원을 소개했습니다. 또 그래서 이 글은 무엇입니까? 개의 기원입니다. 한 번에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넓게 보시고 서서히 좁혀가면서 이 지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이 훈련이 숙달되고 어휘력이 쌓이고 더불어 재진술 능력이 좋아지면 혼동보기에 속지 않고요. 속어법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정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합격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시기쯤 되면요. 공부를 했는데 도무지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내 성적은 계속 40, 30 지지부진한데 기출문제를 열어보니까 논리가 비중이 크고 심지어 합격에서 변별력을 가르는 부분이 논리 과목이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어휘, 문법, 독해는 시험장에서 다른 친구들과 비등비등하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논리 과목에서 합격의 끝이 갈린다는 겁니다. 일종의 변별력 과목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내가 합격할 학교의 등급이 나뉘어지고 합격과 불합격이 나뉠 수 있다면 굉장히 공부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과목인데 사실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이 공부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시게 되고요. 포기를 하게 되는 과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점자 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마지막 시도, 즉 헤일 메리 패스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저점자 학생들이 논리 공부가 참 어려운 분들은요. 일단은 문장을 해석하고 글이 나아가는 방향을 단순화한다. 즉 내가 읽은 문장이 she is kind, 친절하다, 좋은 쪽, she is able, 그는 나쁘다, 부정. 이렇게 단순화해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잘 읽으려고 하기보다 흐름을 보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정답이 아닌 보기를 지우시고요. 헷갈리는 보기 한 2가지 정도를 남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남은 보기를 바탕으로 글의 방향과 맞춰보는 거죠. 남아있는 단어 중에 내가 읽은 글의 방향과 긍정이면 긍정, 부정이면 부정 이렇게 맞춰보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한번 대입을 해보죠. 그리고 나서 꼭 중요한 거, 문제를 맞으셨건 틀렸건 간에 꼭 그것이 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글을 읽고 어디가 근거였는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는요. 문제를 미리 받아본다든지 정답을 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스킬이 적용이 된다는 건요. 사실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많이 알고 많이 대비하고 많이 공부해서 간다면 시험장에서의 오답률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런 취지에서 마음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문제풀이 시 단순화해서 접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답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정답을 바탕으로 왜 답인지 해석과 분석을 꼼꼼히 가져가는 것,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그 방법을 추천합니다. 소를 많이 잃어버리면 외양간도 많이 고치겠죠. 그러면 나중에 소를 안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일단 단순화하시고 풀고 복습하시고 이 방법을 반복하시면서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결국 논리가 합격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꼼꼼하고 집요하게 반복하는 학습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역전할 것인가 여전할 것인가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어제보다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운다면요. 어제의 저를 이기는 게 되겠죠. 하지만 어제보다 더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계속 여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거창한 목적보다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 그렇게 계획을 짜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불안해하면 걱정이 찐다고 하죠. SNS에서 이런 거를 한번 봤는데 노력을 해서 희망을 찌우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 모두가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학점은행제를 하시는 분들도 김영 평생교육원과 함께 끝까지, 그리고 편입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김영 편입학원과 끝까지 완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장한별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 편입 종합반에서 독해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민월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그 김영 평생교육원에서 마련된 자리고요. 편입학의 하반기 학습 전략, 그중 독해라는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드릴 수 있게 제가 많은 걸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우선은 이 자리는 종합반 어떤 인강 쪽이 아니라 김영평생교육원에서 준비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김평원이라 얘기할게요. 김평원의 관과 그리고 학사 편입학의 장점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현강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상담을 정말 많이 하는데 진짜 이 얘기는 제가 한 몇 년, 5년, 10년 전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지금 뭐 이렇게 학점은행제를 하고 있는데 그 매니저라고 하시나? 매니저라고 하더라고요. 매니저분이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뭐 2점이 모자라서 시험을 못 봐요. 내년에 봐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김평원은 우선은 단 한 번도 그런 에러가 없었대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공식력이 있는, 말 그대로 편입에서 가장 큰 학원이 김영에서 만들어낸 기관이기 때문에 절대 오류가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김평원의 장점, 그리고 학사 편입학의 장점은요,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학별 실제 합격 점수입니다. 2020학년도의 점수인데 나머지 대학은 좀 비공개, 뭐 가천대만 봐도 일반 64.5, 학사 58점입니다. 격차는 요 정도 납니다. 평균이 7.1점이 낮대요. 7점이 좀 낮아 보일 수 있는데 7점? 2문제 맞추면 되지 않아? 3문제 맞추면 되지 않아? 아닙니다. 편입을 저도 강의하고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담해본 결과는 정말 한두 문제 차이로 붙고 떨어짐이 갈리는 게 편입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격차를 벌릴 수 있다. 무려 7점이나. 엄청 큰 차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이나 못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요, 학사라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입되는 만큼 그만큼 메리트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게 김평원과 학사 편입학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 학습 전략입니다. 기출문제로 영어 공부하기.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독해를 공부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현강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출문제로 영어 공부한다. 기출문제로 영어 공부한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모든 시험에 가장 최고의 교보제는 기출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출문제들만이 그 시험에 대한 알고리즘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들을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압박감들이 있다고요. 학교 너무 많아요. 기출문제를 10개에서 15개 학교 정도를 뭐 한 5개년치 풀어라고 하면은 벌써부터 15 곱하기 5 하니까 75. 75일 동안 풀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고 양도 어때요? 진짜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50문항이 90분입니다. 거기에 독해 지문이 35문제가 해당됩니다. 그럼 이걸 리뷰하는데 1박 2일이 걸린대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나 이거요. 말씀드렸듯이 기출은 최고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어휘 보고, 문법 보고, 독해 보고 이게 순환이 되다 보면은 이런 거. 내가 1년 동안 공부했었던 혹은 적게는 6개월 동안 공부했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리뷰가 된다는 느낌? 근데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독해만 하고 어휘만 하고 이러기에는 사실 우리는 시험을 바로 앞에 둔 사람들의 입장에서 너무 좀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많은 학교에 연도의 양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최고의 교보제이자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건 기출문제다. 마지막 하나 더, 이 이유도 있어요. 독해에 대한 이유입니다. 지문과 글감은 돌고 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현강에서 강의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후기를 많이 들어요.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장 가서 시험 보고 와가지고 선생님 수업 때 배운 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나왔어요. 듣다 보면은 실제 나왔던 예시들입니다. 2009 성황대학교의 어떤 지문 하나가 너무 좋아서 이거 혹시 괜찮은 지문이니까 같이 보자. 그게 2019년도 건국대에 적중이 됐습니다.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은 지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단국대에 출제됐던 내용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2021학년도 시험 보러 갔을 때 구민대에서 만났었고요. 그 다음에 2015학년도 한양대학교에 출제됐던 똑같은 지문은 아닙니다. 비슷한 소재, 거의 같은 내용이 2018 한양대에 똑같이 출제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한정짓지 않습니다. 더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제가 좀 굵직한 것들만 좀 모아왔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양대, 서강대 보다가 건국대 본다? 근데 원래 실제 편입에서는 서강대가 좀 어려운 학교고 건국대 좀 쉬운 학교예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학교 공부했지만 거기 나오는 지문들이 쉬운 학교에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거, 설마 같은 학교에서 같은 지문 내겠어?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한양대에서. 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다시 기출문제를 영어 공부한다. 이 말 뜻의 의미는 전 과목을 다 아우르고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보제다. 그 다음에 지문과 글감은 돌고 돈다. 이런 것들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 자, 이제 이것도 제가 현강 강의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들인데요. 독해복습 어떻게 해요? 이제 하우에 대한 얘기죠. 일단 들어가기 전에 좀 간략하게 팁을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이제 실전 지금 열심히 기출 풀고 계실 거예요. 독해복습을 할 때 10질문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가지고서 다 보려고 덤비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상중하를 나누세요. 그래서 정말 리뷰가 필요한 3-4질문 정도는 열심히 보고 어휘랑 구문만 알면 되겠다 하는 것들은 중간값을 보고 그 다음에 맞췄고 이해도 되고 얼추 내용이 비슷하네 하는 것들 나머지 3개는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랄까 너무 완벽주의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게 독해복습의 가장 기본적인 할당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실제 학생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제가 또한 추천드리는 방식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성대 기출된 문장 하나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장이었어요. 자, 첫 번째 어휘 정리다. 자, 일단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다. 첫 번째. 그걸 했던. 뭐 없이? 리커스 없이? 뭐지? 그 기준. 그러나 랩 애니멀? 사랑받아? 심리학자? 대학생? 제가 지금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읽었어요. 읽었는데 지금 내가 보여준 건 실전적인 모습이지. 근데 리뷰를 할 때 여기서 내가 놓쳤던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봤더니 약간 어려운 단어들이 예시입니다. without recurse가 뭐지? peculiar가 뭐지?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해서 이거 너무 어려웠던 어휘야. 그러니까 이렇게 뭐뭐에 의지하지 않고라고 정리해 주고 peculiar 기묘한 특이한 이상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정리하시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얘를 모든 지문을 다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실전에서 읽었을 때 시험처럼 풀어봤을 때 안 되는 것들을 꼽아서 이렇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구문 정리인데 아까 이제 예시 그 어휘에 대한 예시는 봤잖아요. 그래서 without recurse to는 뭐뭐에 의지하지 않고야 peculiar는 독특하냐까지 봤을 겁니다. 보고 났는데 단어만 한다고 원래 해석이 되거나 이해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구문을 정리해야 되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어떻게 되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그는 첫 번째들 중 하나, 그걸 했던, 뭐 없이 의지하지 않고 그 표준, 그러나 독특한 실험실 동물에 이 동물은 사랑받게 된대요.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그때 이때 커마는 동격의 커마래요. 그러면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사랑받는 동물은 뭐예요? 독특한 실험실 동물은 뭐예요? 바로 대학생이죠. 그래서 실제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이 구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물어봤어요. 심리학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실험 대상은 무엇이냐? 해서 정답은 바로 대학생이 실험 동물이 됐죠. 정답 몇 번이다? 네, B번. College students.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수많은 문장들 중에서 정말 튕겼고 어려운 문장들 몇 개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도 하고 정답의 근거까지 찾고 하는 과정들이 디테일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독해 하반기 학습 전략이에요. 마지막 몇 가지 팁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이제 강의를 좀 오래 했는데 약간 이런 것들 모든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해주시는 말씀들 말고요. 제가 좀 느꼈을 때, 제가 수험생했을 때 많이 좀 도움을 받았다 싶은 팁들이 있는데요. 진짜 많은 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시험 전 독해로 예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여러분들 이제 12월, 1월 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험 보러 갑니다. 가면은 막 다들 막 이렇게 뭐 가방에 막 챙겨가지고 이렇게 책 같은 거 보고 있어요. 시험 보러 갈 때 시험장 딱 들어가서 시험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독해나 논리 같은 좀 문장을 볼 때요. 처음에 잘 안 잡혀요. 뭐라 그러지? 약간 예열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약간 고민하다가 왜 이렇게 처음에 문장이 안 읽히지? 근데 한 5분 지나면 좀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바엔 차라리 내가 시험 보기 직전에 한 5분 정도 열심히 읽어서 한번 가볼까? 그러면은 시험 시작했을 때 바로 읽히지 않을까? 이걸 한번 해봤어. 했더니 좀 잘 되더라고. 다시 어휘도 좋아요. 좋은데 독해, 논리 파트에서 좀 취약한 친구들은요. 즉 글을 읽는 게 취약한 친구들은 시험 직전에 어휘보다는 차라리 글을 좀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안착이 가능하거든요. 제 경험입니다. 두 번째 팁은 멘탈 관리인데 이거는 뭐 큰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이제 후반부 될수록 두려움이 많이 쌓입니다. 학생들이. 되게 간절함도 커지고요. 시험장 갔을 때입니다. 시험지를 받아들였어요. 봤는데 너무 쉬워요.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 나만 쉬운 건 아니겠지? 방심하지 마. 두 번째 케이스는 받아들였어요. 시험지 봤는데 겁나 어려워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 말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고 싶은 말은 너만 어려운 건 아니야. 괜찮아. 이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시험장 갔을 때 나만 어렵고 나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따라 맞춰가지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멘탈 관리. 이것도 근데 사실 연습이 돼야 내 마인드 세팅이 돼야지 여러분이 시험장 갔을 때
절반의 긴장감, 네. 그리고 절반의 좀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후반부 될수록 약간 좀 점점 학원도 가기 싫어지고 많이 좀 이렇게 의지도 꺾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듣는 수업들이요. 시험장 갔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들이 대박이야. 적중률이 좋으셔.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처음에 배웠던 것보다 마지막에 배운 게 시험장 갔을 때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있고 공부하고 계신 자리, 그 자리에서 끝까지 네, 어디에 좀 이탈하지 말고 보고 있는 수업에 열심히 집중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 왔는데요. 네, 준비한 멘트예요. 제가 약간 띵언을 좋아해요. 명언을 좋아해가지고 It's darkest before dawn 이라는 네, 문장인데 이게 한국어로 바꾸면은 이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네, 제가 좀 좋아했던 영화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않죠? 여기 안에 있지 않나요? 근데 원래 항상 그렇잖아요. 새벽은 빛을 보기 가장 직전인데 가장 어두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어둡고 음침했던 것만큼이나 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 앞길은 깜깜해. 이 터널은 끝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곧 빛은 찾아옵니다. 지금 11월 이 시점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신다면 네, 분명히 올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응원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리스펙트 합니다. 지금까지 버텨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오늘 저희 설명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